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부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네 가구, 아들네 가구, 딸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자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부양부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봐서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부양부자를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했다면 아들과 며느리 것을 같이 보고 딸이 결혼했다면 딸과 사위 것을 같이 보죠. 이렇게 의료급여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부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양부자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부양부자 소득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수급자의 부양부자 모두에게 부양능력이 없으면 해당 수급자는 부양부자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일은 없어요. 반대로 부양부자 중 단 한 가구라도 부양 능력이 있다면 해당 수급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죠. 부양부자가 수급자를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어서 정부가 굳이 수급자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양부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면 부양부자가 수급자를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양부자가 많다거나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 되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부자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양부자 소득 상관없이 부양 능력을 안 보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30대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준비 청년이라면 혹은 부양부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다면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됐다면 부양부자 기준을 안 보는데요.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부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수급권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다음 부양능력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부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봐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값이 1인 가구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72만원이니까 이 금액을 안 넘으면 되죠. 부양능력 없음은 소득 기준 이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의 주거에서 타부양 이행 중인 부양부자, 쉽게 말해서 아들이 장인 어른이나 할머니를 모신다거나 딸이 시댁 부모님을 모신다면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봐요. 또 부양부자가 일용근로자여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봐요. 다음 부양 능력 있음이에요. 부양부자가 부양 능력 있음으로 나오면 정부는 부양부자가 수급권자분의 의료비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봐서 해당 수급자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이 기준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그래서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부자가 1인 가구일 경우 부양부자 소득이 311만원,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부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부자 소득이 662만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부자가 2인 가구일 경우 부양부자 소득이 515만원보다 많으면 부양부자의 부양 능력이 있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수급권자분이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 희귀나주성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 가구인 경우에는 부양능력 있음 기준 금액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다른 가구들보다 부양부자의 소득이 더 높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부자가 1인 가구일 경우 부양부자 소득이 329만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부자가 2인 가구일 경우 부양부자 소득이 515만원, 수급자가 3인 가구이고 부양부자가 3인 가구일 경우 부양부자 소득이 660만원보다 적으면 돼요. 또 만약 부양부자가 결혼이랑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이거나 친정엄마라면 이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줘서 부양능력 있음인 경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딸이나 친정엄마는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 딱 두 가지만 있죠. 마지막 부양능력 미약을 볼게요. 이건 부양부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미약하다. 도와는 주는데 충분하게 도와주지 못한다. 조금밖에 못 도와준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부양부자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사이에 있죠. 부양능력 미약에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부양비라는 건데요. 이건 부양부자는 수급관제를 부양하기에 이만큼의 돈을 써야 한다라고 보는 돈이에요. 정부는 부양부자가 수급관자에게 부양비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부양비를 수급관자분의 소득으로 잡아요. 그래서 수급자분의 소득 인정액에 이 부양비를 더한 금액을 수급자분의 최종 소득 인정액이라고 보죠. 이 금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기 때문에 부양비가 중요한 건데요. 이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없고 의료급여에만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가 다른 급여들보다 까다롭다는 건데요. 그럼 부양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먼저 부양부자 가구의 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부양능력 없음 기준을 빼요. 그 다음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부양부자가 결혼한 딸이거나 친정부모, 자립지원 별도 가구, 취약계층인 수급자의 부양부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15%를 곱하고요. 부양부자가 아들이나 미혼인 딸, 부모님이거나 수급자가 취약계층의 부양부자라면 30%를 곱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수급자 김철수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에게는 부양부자인 아들 김민수 씨가 있는데요. 민수 씨네는 2인 가구이고 한 달에 4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요. 이럴 경우 민수 씨네의 부양비를 계산해 볼게요. 우선 민수 씨네 소득 400만 원에서 부양력 없음 기준이 368만 2,609원을 빼요. 그럼 31만 7,391원이 남는데요. 이 금액의 30%를 곱한 금액, 즉 9만 5,217원이 민수 씨네의 부양비가 돼요. 이 금액을 철수 씨의 소득 인정액과 더한 금액이 철수 씨네 최종 소득 인정액이 되죠. 그런데 만약 미수 씨가 결혼한 딸이라면 30%가 아닌 15%를 곱해요. 그래서 부양비가 아까의 절반, 그러니까 47,608원이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아들과 딸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의료급여에서는 결혼한 딸을 출가 외인이라고 봐서 이렇게 기준을 완화해서 보고 있어요. 어쨌든 부양비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봐요. 다행히 부양부자가 부양비를 매달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억울한 분들이 많죠. 예전에야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가 수급권자를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양비를 달라고 하기도 어렵죠. 이 때문에 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특히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의료급여도 부양부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보고요.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부자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